옛날부터 가장 강조했던 나의 말은 난 나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, 그것은 옛날의 말은 저는 굉장히 내 자존감이 좀 두드러지고 나의 독보적인 어떤 모습을 좀 드러내고 뭐 그런 표현에 의해서 난 나야 라고 얘기했고, 다른 친구들이 역시 지연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도 역시 난 나야 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죠. 나는 뭔가 다 이겨야지 직성이 좀 풀렸어요. 이겨야 되는 거, 승부욕. 그러니까 이 강함을 느끼기 전에는 승부욕이었던 것 같아요. 나는 뭔가 하면 1등을 했어야 됐어요. 제가 좀 달리기를 좀 제법 하는데, 그 라인 앞에서 저는 뭐 언제든지 나는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는데, 그 우리 이렇게 라인에 나보다 잘 뛰는 애가 선수가 하나 껴 있잖아요. 재수없네. 저는 안 했어. 나 그거 안 뛰었어요.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흑과 백이 너무나 극명했어요.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엄마한테 늘 듣는 소리는 오빠 이겨먹지 마! 뭐 이런 소리. 그리고 내가 이겨먹길 뭘 이겨먹는다는 거야? 뭐 이런 생각. 그리고 뭐 어느 때는 뭐 네 주장이 너무 세, 너무 강해. 아니 내가 올바른 나의 표현을 한 것뿐인데 뭘 주장이 세기는? 뭐 이런 생각을 뭐 많이 하게 됐죠.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나는 튀어야 되고 나는 좀 더 앞에 우위에 있어야 되고 앞장서는 것들을 좀 더 좋아하고,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먼저 내 이름을 많이 불러줬죠. 최고라고. 뭐 그러다가 보니까 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너무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것이 말투나 어투에서 굉장히 많이 새어나왔나 봐요. 이제 주로 내 키운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한테서 너무 좀 그 강함이 드러나서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좀 많이 좀 시달리기는 했죠. 이거 내가 너무 한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 했고,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뭐 사회활동이나 뭐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거침없이 뛰어들어서 뭐 하여튼간 너무 열심히 했다. 난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, 난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라고 했는데,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굉장히 너무 강함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, 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기는 해요. 처음 왔을 때는 조금 뭔가 좀 나도 열심히 뭔가 좀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특심으로 시작했던 거는 맞는데, 여전히 조금 낯설고 조금 이질적인 면도 없지 않아서 있기는 했어요. 근데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되게 좋은 추억과 좋은 뭔가 그 변화를 주는 그런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. 함께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관계했을 때 굉장히 좀 다른 면들이 좀 많이 느껴지고, 또 알게 되고, 또 이해하게 되고, 또 서로를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주어지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좀 약간의 그 깍두기처럼 좀 분리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, 이렇게 함께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마시고 또 얘기를 하고 잠을 자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느덧 뭔가 이렇게 한 공간에서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가족보다도
뭔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그 위로가 더 되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그 갤러리 사진첩을 좀 봤을 때 또 그 남다른 다른 모습들을 하나씩 보게 될 때마다 굉장히 그 소중하고 좀 나의 마음에 깊이 그들이 박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저도 이런 거죠. 처음에 시작은 뭐 그렇게 내 나름대로 나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함께 너도 나도 그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 마음이 좀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.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이 나를 좀 더 많이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어지껏은 제가 혼자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혼자 발버둥 치는 삶이었죠.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혼자 뭔가 결정해야 되고 혼자 나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아주 전투적이었어요. 그리고 혼자 열심히 뭔가 책임 있게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게 막중한 임무를 가진 전사처럼 열심히 혼자 싸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혼자 그렇게 애쓰지 않고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뮬란이라는 뭐 영화도 좋아하고 그 인물도 좋아해요. 혼자 굉장히 그 여전사의 아주 그 특출난 뭐 안젤리나 졸리가 막 엄청나게 막 혼자 활약하는 거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막 동질감이 느껴져서 막 으쓱으쓱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사르르 녹아진 것 같아요. 그런 전사가 없어진 나를 깜짝 놀랐어요.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사가 혼자 칼을 열심히 휘둘러서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그 전사의 모습에서 어디엔가 전사는 전사인데 그 앞에서 두드러져서 난 나야 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난 역시 나지만 더불어서 어느 이렇게 그 낮은 귀퉁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분명히 존재감은 있는데 함께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꽃을 보고 다른 들을 보고 그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었다. 이런 생각에 좀 결론이 좀 닿아지는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독보적인 나의 가치, 나를 알아줘, 나는 빛나는 별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어떻게 소소하게 뭐 어떤 누추한 모습까지도 좀 불안하고 조금 더 모자란 그런 그 아련한 슬픔 같은 나도 역시 난 나야 라고 포함된 함께 느껴지는 그런 포함된 수용된 영역이 조금 더 약간 다르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좀 더 따뜻하고 저는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전히 난 나야 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소소한, 수수한 그 모습이 저는 여전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있죠. 이렇게 뒤돌아보면, 그렇더라고요. 참, 세다. 라는 표현이 있는데, 센 언니, 세다.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얼굴이 강하고, 말투가 세고, 이런 사람들을 세다고 하는데, 저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그걸 느끼는 게 아까 그 전사에 표현한 것처럼 굉장히 삶을 전투적으로 살았고 혼자 열심히 살았고 뭔가 헤쳐나가는데 거침이 없고
또 지치지 않고 이런 것이 나였어요. 그게 또 자랑스럽기도 했었죠. 내 스스로가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, 결국 그 보여지는 그 강함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대낌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쳐서 넘어지고 힘들어하고, 그것을 좀 알면서도 사람들이 좀 나약하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또 제 인생을 또 한 번 더 산다면 정말 좀 더 나의 내재되어 있는 그 강함을 저는 지금도 사랑해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열정이 있고 뭔가 이렇게 싸움에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기질을 저는 참 사랑해요.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필터링 되지 않고 거침없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기질은 가지고 있대. 뭔가 좀 부드러운 힘을 빼는 그 상태에서 말의 어감에도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기운이 쭉 빠지거든요. 기운이 쭉 빠졌을 때 얘기하면 나 어느 날 그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. 나긋나긋해지는 거야. 나긋나긋해지되 못해 좀 조용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느낀 점이 많아요. 아, 셌구나 예전에. 뭔가 거침이 없이 폭발적으로 나갔구나. 가시처럼 찔렀구나. 왜 이렇게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강함을 사랑하는 나지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만질 수 있는,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재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뭔가 내려놓음인 것 같아요. 내려놓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옳지는 않죠. 그냥 나긴 난데 그것을 표현할 때 잘 들어주는 거죠. 제가 열심히 너무나 잘난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듣지를 않고 내 말만 한 거였어요. 이곳은 정말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더 듣는 연습, 상대방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듣는 게 꼭 말로 하는 것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그 사람의 몸짓으로도 듣고 또 그 사람의 침묵으로도 알 수 있고, 뭐 그런 것들을 좀 가만히 내가 좀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그거를 기다려주는 것, 이런 것이 가장 강함의 원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진작에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,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게 피었을 텐데 인생이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거는 뭐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제 한평생을 좀 살아봐야지 느끼는 뭐 그런 여정이기는 해요. 그러나 이제 좀 갓 피어나고 고민하고 얼마 전에 전화했던 내 동생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.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. 그러면서 너무 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것을 막 찾아서 나가야 된다고 막 열정을 부리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는 좀 더 일단은 좀 안아주고 싶죠. 일단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허그해 주고 싶어요. 그래. 그래서 내가 온기로 괜찮아 라고 말을 해주고 싶죠. 괜찮아. 실수해도 괜찮아. 그리고 네 판단이 어설퍼도 괜찮아. 그리고 네 판단이 어땠든지 간에 나는 너를 응원할게. 괜찮아. 괜찮아.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내가 듣는 그런 연습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. 이제야말로. 그래서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갈망하거나 너무 애써서 막 뭔가 이뤄야 되겠거나 아니면 싸워서 뭔가 이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해답을 찾는 그런 몸부림치는 친구들에게
일단은 괜찮다. 좀 가끔씩은 하늘도 보고 바람결도 좀 느껴보고 그 농익은 그 잎사귀도 좀 보면서 좀 더 좀 초연하게 좀 여유를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, 그런 것들을 좀 말을 해주고 싶죠. 뭐든지 좀 조급할 필요는 없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아기다짐 속에서 있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. 이게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. 너무 불편해하지 않아도 돼. 괜찮아. 살아본 언니가 말을 하는 거니까 괜찮아. 라고 좀 일단은 저는 좀 따뜻한 그 포옹으로 그들에게 좀 다가가서 그 온도를 좀 전해주고 싶고요. 어떤 것도 괜찮다고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제가 좋아하는 게 나무예요, 나무. 느티나무도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왜냐면 이렇게 그 큰 느티나무 아래에 있으면 뭔가 가서 이렇게 기대기만 해도 막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막 힐링이 되잖아요.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런 나무가 너무 좋듯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동생들이 많이 전화해서 늘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나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든든한 커다란 나무가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. 그리고 그들에게 좀 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겠다. 그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죠. 내가 너무 사실은 그 강한 거를 내가 알게 되었잖아요. 내가 왜 이렇게 강한 거지?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싫기도 했어요. 부담스럽기도 했어요. 좀 뭔가 좀 여리여리하고 나긋나긋하고 좀 더 여린 순 같았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. 이 강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약함과 그 여리여리함과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완전함인지를 알게 돼서 훨씬 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.